자, 이번 이야기는 익명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펼쳐질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익명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이번에 또 돌아온 폐정신병원 일입니다. 오, 잠깐만. 폐정신병원 하니까 예전 그 느낌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하고는 좀 사뭇 다를 거예요. 그때랑은 좀 다른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죠.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부산 신평 쪽에 있던 정신병원인데 이거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신평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쪽에서 이 건물을 유명했나? 예전에 소유했던 분이 계시는데 원래 병원 건물을 누가 인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다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인수를 하셨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땅이 다른 사람 땅이랑 좀 겹쳐 있어요. 어찌 보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땅이 가운데 있고 이건 도로죠. 좌측은 정신병원이고 우측은 그 사람 땅이에요. 근데 웃긴 건 우측도 거의 폐가예요. 네. 여기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이 폐정신병원을 인수하신 분께서 1년 뒤에 네.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당시에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보안이나 경비분들이 피해가려 그래. 무서워합니다. 일단 귀신을 안 믿는다 해도 딸랑 한 명 가지고 그 큰 병원을 관리하려면 힘들거든. 네. 다행히 바리케이트는 다 쳐져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가짐하라면 하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용돈벌이도 할 겸 네. 그러니까 낮에는 제가 안 하고 밤에만 하기로 했었거든요. 낮에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갖고 야간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제가 있는 조건으로 당시에 급여가 한 280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세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죠. 부가세가 애매한 시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은 해보겠다. 한 달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하겠다 했어요. 참고로 이 심청이라는 동네 자체가 무서운 게 없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예. 워낙에 또 이게 또 활성화가 또 잘 돼 있고 그런 데인데 이상하게 보면 정신병원이 한 개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병원으로 보여요. 동네 분들도 일반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이름은 일반 병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일반 병원 위에 정신병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만 따로 이제 운영을 하는 곳. 그래서 그 층만 관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층은 이미 다 철거가 끝난 상태예요. 그 층만 인부들도 안 들어가려 하고 낮에만 작업을 하려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행인 거는 건물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좋죠. 전기는 아직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고 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겁이 나는 건 없었어요. 당시에. 무서운 것도 별로 없었고. 문제는 뭐냐. 당시에 그 근처에 먹을 게 사무로 갈 데가 없었어요. 재개발 직전이다 보니까 거진 편의점조차 없었습니다. 참고로. 오. 그러니까 제가 야간에 예.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구만 잘 지키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만 딱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 했어요. 건물주분 말로는. 왜냐면 이분은 저희 어머님 지인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업무를 하는데 한 달 동안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예. 개꿀이다 하면서 그냥 앉아서 놀면 돈 준다. 그래 이제 개꿀이다 하면서 한 2-3개월쯤 됐어요. 딴 데서 막 오라고 전화가 오는데 저는 여기 개꿀 자리 한 개 구해가지고 안 갈란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4개월째쯤 돼가지고 이상한 일이 많이 발생해. 아니 생길 거면은 내가 들어간 첫날부터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한참 있다가 저러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던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네네. 자, 이 병원은 본래가 일반 병원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일종의 종합병원이죠. 공단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주위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정형외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이랬는데 정신병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본래 없었대요. 이 병원은. 근데 맨 꼭다리층에 끝층에 정신병원이 생긴 이유가 몰라요. 병원 관계자나 이런 분들 중에 이걸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당시 병원이 재정이 어려웠다더라고요.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걸 하자 해가지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왔던 정신질환자들이
일반 의사들과 봤을 때는 정상적인 밑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아, 헛거를 많이 보니까 일종의 영안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안을 봤던 분들 또는 그 살자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오, 또는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뇌를 다쳤거나 그러니까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들. 이게 입구에는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는데 A구역은 그나마 정상적인 분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통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신병동 라인이지만 B구역, C구역은 어떻냐? B구역은 그나마 조금 상태가 조금 좋긴 한데 일단 머리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되신 분들. 그러니까 A, B는 거의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C구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C구역 쪽이 주로 영한분들 같아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병원이 워낙 작기들이 많다 보니까 입원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족족이 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 병원을 올라올 때마다. 왜냐하면 계단에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당시 병원 1층에 있는 매점 앞에서도 그렇고 오만때만 작기를 다 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때 그 10명 있었지 그런 분들. 자기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병원 가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말짱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들어봤을 때는 한 10%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영안을 보다가 미쳐가 난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심줄이 있든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겠지만은 본래 이런 분들은 옆에서 가족분들이 케어를 잘해주면은 미치는 상황이 가더라도 도와주니까 그나마 정상이 되는데 아닌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나 가족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거 다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건물주분이 당시에 그 병원에서 간호사 대장이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줌마인데 그때 그거를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말년에 병원이 말아먹기 직전에 한 6개월을 그 끝층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께서 저한테 뭐랬냐면 야, 니 혹시 앞에 좀 맨 뒤쪽에 보면 철문 있지? 그거는 철거할 때 왜냐면 절대 가지 마라. 그거 왜요? 라니까. 니도 미신을 잘 아니까 알겠지만은 그거가 조금 해괴하다. 네. 들어가면은 니한테 안 좋을 기다 하면서. 참고로 이분은 기독교 신자분입니다. 기독교 신자인데도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예. 니는 들어가지 마라. 니 들어가서 나는 업무인데 욕먹기 싫다. 그래서 나는 알겠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럼 안에는 다 철거했어야 하니까. 아직 철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4개월째쯤 어떤 일이 생기냐면 A구역, B구역은 침대하고 옷장 빼고는 없어요. 아, 네. 제가 A구역에서 잤거든요. 네. 침대 깔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잤는데 4개월 동안 아무 이상 없었어요. 왜냐면 4개월 동안 그 철문 근처도 안 갔어요. 왜냐면 이전에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볼까 말까 하는데 어느 날 자려고 누우려 하니까 네. 그날은 비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람은 안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쪽엔 창문이 예. 다 닫혀 있었어요. 창문이 바람 맞으면 덜컹한다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소리도 안 들렸어요. 창문으로. 그런데 꼭 저런 데는 철문이 있더라고. 근데 이 철문을 안에서 치는 소리가 아니고 밖에서 때리는 소리가 나요. 나도 또 배가 타면 체험단인가 싶어서 조용하게 가봤죠. 구라시도 안 들고 예. 조용하게 가갖고 딱 보니까 분명히 그 문 앞에 의자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내가 치웠단 말이에요. 의자가 2개가 떡 앞에 있네. 나무 의자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학교에서 쓰는 나무 의자들 거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층에서 봤을 때 그런 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당시에 철거하시는 분들 연락처를 제가 알거든요.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꼭대기층에 나무 의자 2개 갖다 놨었어요? 하니까 아니 그거 우리가 다 치웠는데 하는 거예요. 철문 앞에 지금 2개 있는데요? 하니까 아니다 우리 그거 다 치웠다 앞에 봐봐라 하면서 10개밖에 없어서 10개 다 꺼내가지고 다 해체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층 안 간다. 지금 겁이 나가지고. 예. 그 층 가려면 무당 불러야 된다, 이 말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작업반장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무당 불러야 된다는 소리가. 깊게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아, 예, 알았습니다. 끊었고. 제가 한참 지켜봤어요. 의자 한쪽이 네. 사람 앉은 것처럼, 뭐랄까, 의자가 살짝 뒤로 살짝 넘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아, 예. 그게 이제 나는 그때까지 상실한 놈이니까, 호라스 딱 붙이고, 어떤 미신식 20반 중에 이 무한시가 하면서 막 고함을 딱 질렀는데, 순간 딴 데서 뒤에서 들컥하는 소리가 아니라 딱 봤다가 다시 그쪽으로 눈을 올리니까 의자가 없은 거예요. 예. 왜 아줌마가 가지 말라는지 이유를 냈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의문이잖아 나도. 아줌마한테 전화를 하려니까 그 밤중에도 전화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는 장집 아줌마한테 그 입구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당시에는 홈 플래시를 안 터뜨리고 그냥 옆에 있는 가로등 불빛만 의존해갖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니 그거 어디고? 하면서 전화가 오신 거라.
보낸 지 5분 만에. 그래서 아는 지인분이 정신병원 그 격리점에 연락해갖고 한동안 있는데 앞에 이상한 의자에 있어서 봤는데 이 의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없더라. 오.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사진만 보냈었거든. 귀뜸도 안 하고. 아줌마 한 말이 그거 웬 할아버지들이 그래 앞에 서 있나. 줄을 딱 서 있네 이러면서. 보여요 하니까. 아니 보인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근데 자기 눈이 안 보이면은 악한 영혼을 알래요. 조상신이나 이런 걸 갖다 느낌이 그 안에 혹시 들어갈 수 있나는 거야.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저런 걸 봤는데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이러니까. 내가 가까이 이러는 거야. 아줌마가 온다는 거야. 아니 아줌마 오지 마라고. 아줌마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2시간 넘게 걸릴 거라고. 오지 마시고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했거든. 들어갈 때 반바지 입고 들어가라는 거야. 반바지. 딱 때마침 반바지가 있었어요. 잘 때 반바지 입고 자야 되니까. 반바지를 입고 그 문 앞에 딱 섰는데 참고로 당시가 여름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층이라서 진짜로 더럽게 더운데 선풍기 한 개로 제가 버텼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문 앞에 서 있다면 확실히 철문 앞이라서 시원한 거야. 순간 이쪽으로 자리 옮겨서 요새 있자. 시원하니까. 와 냉기가 뿜뿜 나오는데 와 에어컨 필요 없더라고 진짜. 저 앞에 보다는 여기 낫네요. 그래서 이제 문고리를 싹 제가 빨아가지고 땄어요. 판고로 자물쇠가 있었는데 이 열쇠 구멍이 다 뭉개져 있더라고. 이건 절대로 나중에 철거할 때 못 딸 거니까 그냥 빠로로 따자. 그냥 빠로로 땄습니다. 꽝 하더라고. 근데 문이 녹이 틀었는지 문이 잘 안 열려. 꼭 안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또 고함을 질러보죠.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고함을 지르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야 문 열어. 존말 할 때 배터리 뽑기 전에 문 열어 이러니까. 그러다 그렇게 얘기하고 문을 톡 밀었는데 안 열려. 안 되겠네. 저 밑에 가서 지렛대 들고 와야 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1층까지 가서 그 무거운 지렛대를 들고 왔어요. 참고로 무게가 50kg가 넘습니다. 그거를 들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빡친 일이 생겨. 문이 열려있네. 이제 육동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와. 입에서. 오. 야, 이 짱놈들 뭐 하면서 열어달라 할 때 열어주고 다 걸고 올라오니까 이 사람. 이거 지금 나하고 장난치나? 뭐라 했어요. 빡쳐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있는데 와 안에서 냉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아까 문 앞에 있을 때랑 완전 차원이 틀려요. 냉동 창고 같은 느낌. 근데 진짜로 안에 창문도 있는데 분명히 창문에 가로등 불빛이 비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문 쪽까지는 빛이 들어오는데 옆에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빛이 안 들어와요. 회개해야 돼 진짜. 무슨 암막 같은 그려놓은 것처럼 벽이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드렸어요. 무당국에서 전화가 왔다가 왔어요. 야, 그래서 말하지 말고 문 넘어와서 당신 내랑. 네. 예,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자로 한 번만 더 찍어라. 지금 거기서 서가지고 한 번 더 찍어라. 그래고 한 2분 있으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니 그거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거 무슨 구역인지 니가 아나? 뭐 내용을 알고 있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건물주가 미리 알려줬나? 내가 그대로 얘기했죠. 얘기를 들어봤으니 영안이신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네. 근데 영안인데 거의 미쳐 있는 상태였다. 정신 질환이 많았던 분들인 것 같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최악에 있는 환자들을 넣을 수는 없고 그나마 적당한 선에서 있던 환자들을 넣은 것 같던데 나도 이런 건물에 이런 철문이 있는 건 몰랐다. 나는 그쪽은 뭐 그냥 기기체인 줄 알았다. 사실은. 왜냐면 옥일객층이니까 그쪽은 아니 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악한 영은 없는데 다 일을 노려보고 있다. 이 카메라 쪽으로 다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한테 위에 가는 건 어떻지요라니까. 들어가서 니 혹시 욕했나? 했어요. 뭐 쌍욕했나? 뭐 패드립까지는 했잖아요. 아니 그것까지는 했죠. 그러니까 막 쌍욕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혼자서 허웅에 대고 욕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이 절대 안 하죠. 내가 아무리 간대가 부은 놈이라지만. 예,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봤을 때 자기 피셜로 얘기하자면 이 병동은 아마도 일반적인 정신병동이 아니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구팀 쪽 그런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흰색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사복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일이 많이 보인대요. 그리고 환자분들 머리에다가 뭔가 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가죽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뭐 옛날에 저런 정신질환자들 연구할 때 쓰는 그런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실험들이 안 좋게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막아놓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은 영이 좀 많으니까 들어가서 쌍욕하지 마라. 무섭다고 쌍욕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랬다가 니는 저주에 시인다. 장담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런데 예언을 가졌던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죽으면 악기보다 더 무서운 게 된대. 그러니까 현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딱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아들은 여기에 봉인된 거래. 거의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지방령이 된 거지. 그래서 건물주문도 그거 일을 뿌려면 무당 좀 몇 명 데리고 와야 되겠네 하면서. 이 아줌마는 이제 그거를 눈치챈 거니까. 아, 알겠어요. 아줌마도 내가 내놓을게요. 콜. 다음에 오면 술 한잔 살게. 이러면서 아줌마. 아, 됐고 가요. 그냥 나중에 사진 한 개 더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것도 끊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또 재수 없잖아요. 나는 호기심 때문에 뒤질 뻔한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니까 꼭 참았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는 이제 건물주분이 오셨어요. 와갖고 핵 되면서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바깥을 갖다 줬는데 근데 막 갑자기 창문을 딱 보고 좀 무슨 일이 있네. 제가 땄어요. 그러니까 저 문 용접된 거라서 못 딸 건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물쇠가 있는 건 맞는데 바깥쪽에서 이게 반쯤 용접이 된 거래. 내 이름으로 못 한다는 소리라. 근데 저게 문이 열렸으니까 난 당시엔 몰랐는데 아줌마 따라서 가서 문을 보니까 진짜로 문이 방금 모서리에 용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못 연다는 소리 맞지 않습니까? 누가 열어줬다는 소리거든. 내가 한참 그 얘기 듣다가 아이고 됐고 아줌마 저 안에 아직 다 안 들어가 봤는데 혹시 들어가서 돈 되는 거 있으면은 나하고 반띵 할랍니까? 그러니까 니 다 해라. 나는 이 건물만 밀어버리면 된다. 근데 이 건물을 아직 못 밀었던 게 저것 때문에 못 밀은 거래. 꼭 밀려고 하면 사고가 나더래. 무슨 말도 없이 사고도 나고 건설기계 그러니까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고 건설 자재 배달이 와갖고 입구에 안 통는데 그 건설 자재 아우신 분이 이 건물 언제 미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사람도 다치고 이러니까 이 아줌마 따위는 쫄리죠. 또 사고 나면은 돈 깨지니까. 그래서 한참 뒤에 이 아줌마한테 허가를 받았고 들어가서 돈 내는 건 제가 들고 가겠다 이래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와 호라시를 비춰도 아내가 안 보여요. 진짜로. 분명히 창문이 있고 바깥에는 창문을 봤을 때 맑아요. 낮인데 안에를 호라시를 비추는데 까매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측은 창문인데 밝아. 좌측은 분명히 햇빛이 들어왔는데 시커매. 무슨 동굴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가 내 무당분이 했던 말이 욕은 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내가 작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들어가서 욕을 했어요. 또. 욕을 확 하니까 점점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도 문을 봤는데 와 여기는 돈 될 건 없었어요. 참고로 월동품 좀 많긴 했는데 아줌마가 뒤에서 날 지켜보고 있어요. 아줌마가 뭐 있나 이러는 거야. 근데 웃긴 게 이 말 소리가 철문에서 한 6발자국 들어갔는데 안 들려요. 분명히 뒤에서 봤을 때는 아줌마가 입을 뻥긋뻥긋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소리가 절대 안 들려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진짜 안에가 고요했어요. 나는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문을 딱 넘어가니까 아줌마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줌마 여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돈 될 것도 좀 있긴 하던데 나도 필요 없고 이렇게 철거하시려면 진짜로 무당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은 내 아는 무당한테 이거 사진 찍어서 몇 번 보냈는데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란다. 그러니까 원한이 많이 쌓인 곳이란다. 여기는 고통과 원한과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쌓인 곳이래.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원한 감정들이 쌓인 곳이래.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결국은 그날 아줌마가 이렇게 수송을 하면서 제가 불렀던 무당분까지 포함해서 총 4분을 불렀어요. 4분 다 오셔서 제가 보는 앞에서 저하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유독 이분들이 나를 방패처럼 쓰더라고. 인간 방패. 들어가는데 안에서 이분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무당분들이 하는 말은 들리는데 당시에 낮이라서는 1층에서 뭐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쾅쾅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그 소리가 일절 안 들려. 나는. 그러다만 이제 무당 한 분이 제 귀를 이렇게 딱 잡고 10초 있다가 딱 대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물어봤죠. 지인 아줌마한테. 여기 뭐 뜬답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기운도 있는데 몰랐겠지만은 혹시 창문이랑 이쪽이랑 서로 빛이 틀린 걸 다 봤나 한 거예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쪽은 원한이다 하면서. 나도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얘는 악기 소굴이란 거예요. 얘는 이거 정리하려면 한 달 걸릴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철문부터 정리하고
햇빛을 많이 받게 해준다. 철가 가기 전에 여기를 싹 제대로 밀어놔야 건물 밀어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근데 당시에 그 방 안에 있는 침대에 핏자국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침대에 핏자국들. 예. 비계하고 이런 쪽으로.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똥색된 붕대를 보니까 대충 감은 오더라고. 이게 핏자국이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그도 하다 보면 뭐 상처가 터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감정 이런 게 쌓여서 이 병원도 망하게 했고 그리고 주위에 있던 분들은 안 좋았던 기운이 들어간 거죠. 어찌 보면. 결국은 나와서 이제 건물주와 무당분들하고 사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런 구술을 해서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매일 이제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안 좋은 감정을 다 걷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2달 동안 있으면서 매주 한 분씩 왔어요. 예. 어떤 분은 월요일 하고 어떤 분은 뭐 목요일 하고 안에서 신장칼 가지고 이렇게 싹 울더라고. 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거 폐건물이기 때문에 앞에서 오색천리를 찍고 태우는 걸 봤는데 인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볏집 인형이 첫날에 오신 분이 한 10몇 개가 있거든. 근데 또 두 번째 왔던 분은 볏집이 한 뭉텅이를 들고 오더라고. 그게 일반적으로 긁어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그냥 깊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2개월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이제 밤에 공맞지 않습니까? 가봤어요. 브라시 들고 가보니까 인자는 잘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 볼 때는 좌측은 완전 어둠이 구렁텅이고 우측은 환한 곳이 근데 인자 들어가니까 다 보여요. 이 뭐지? 진짜 궁금하더라고 진짜.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확실히 귀신은 악감정에서 시작을 한다더만 진짠감네. 그렇게 좋게 가다가 마지막 날에 인부분들 다 올라오시고 철문 해체 또 하고 안에 문 다 해체하고 유리 다 떼고 하는 동안 이 무당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당들이 같이 들어가 작업한 건 아니지만 세 분이 오셔가지고 작업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야. 구석구석 보면서. 그러면 구석구석 자기들이 못 봤던 곳 가서 신장칼로 쑤시고 있더라고. 인부분 한 분이 맨 구석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당분이 말리더라. 그냥 아직 안 됐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해 입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른 인부분은 일 도와주면서 한 30분 있다가 다시 이제 문을 열어주더라고. 안에 보니까 그 우리 표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본 것만 한 10개거든. 근데 무당분이 인부분들한테 이거 다 싣고 나가서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폐기업체 연락해가지고 다 폐기시키라고. 이거 들고 갔다가 큰일 난다고. 결국은 그날 그렇게 일이 끝났어요. 끝나고 저도 일주일 뒤에 일을 그만두긴 했는데 무당 아줌마가 전화 오기를 한 일주일 동안 아플 거다. 몸이 좀 많이 쑤실 거다. 통풍 온 것처럼.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라. 딴 데 가지 말고. 진짜로 그 일 그만두고 일주일 동안 거의 밤몸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술이 개떡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예. 등에서 뭐랄까 서늘함만 느끼고 계속 누워있어도 그 더운데 전기장판 켜고 있었어요. 제가 추워가지고. 제 방만 춥더라고 웃긴 게. 이야 이상하다. 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쪽에서 네가 요거해서 딸려오는 아들이 좀 있다. 근데 가들은 네. 그냥 안 떨어지고 이 기운 때문에 떨어질 아들이니까 한 일주일만 있으면 떨어진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정신병원 안 가겠다 했는데 이생 같은 일이 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요즘은 호기심은 없는데 일반 병원 가더라도 그런 쪽은 가기 싫어요. 야. 겁나거든 이제. 근데 사실상 좀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긴 했는데 이번에는 영향이 좀 있었네요. 맞죠. 이거는 다이렉트로 귀신이 할 다이가 있은 게 아니고 예. 이거는 감정,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거죠. 그렇지. 예. 원한은 무당들도 못 된대요. 웬만해서는. 네. 만신 할매가 와도 이건 힘들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나는 그거를 좀 필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워낙 외로움 같은 건 안 타는 인간이다 보니까 귀신들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지. 그거는 다행이다. 거기서 만약에 외로운 사람이었어 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으니까. 그럼 그건 가는 거죠. 오늘 익명님께서 절대 가면 안 되는데 또 가셔서 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느낀 거잖아요. 가면 안 되겠다. 또 혼된다. 진짜 큰일 난다. 예.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익명님께서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님. 예, 수고했어. 네, 고맙습니다. 자, 익명님께서 폐정신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여러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특히나 몸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큰일이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가시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들무의 상남자 중에 상남자, 바로 익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익명님은 또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산 쪽 사시는 분들은 거의 표준어처럼 잘 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익명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주제가 따로 있을까 여쭙고 싶네요. 놀러 갔다가 부산 내려오면서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부산 내려오는 길에. 내려오는 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익명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익명이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차로 가든가 아니면 열차로 갑니다. 혼자서. 남하고 절대 안 붙어가요. 혼자 가야 편하게 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열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진짜 타기 싫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타기 싫다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열차를 타게 되면 밤에 열차를 타게 되거든요. 그것도 막차로 희한하게. 이 징크스가 좀씩 있어요. 얼마 전에도 비슷하게 기억물을 살짝 했는데 얼마 전 거는 솔직히 약해서 모르겠고 제가 한 2년 전에 업무차 겸 놀러 겸 강릉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타고 갈 당시에는 다행히 낮이었어요. 주말이다 보니까. 그러면 일요일 밤에 열차를 타고 내려오게 돼 있었는데 올라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열차를 타면 귀가 많이 멍멍합니다. 느리게 가든 빠르게 가든 똑같아요. 심하게.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예전에 특정한 어떤 사건 이후로 이런 증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구나 아니면 또는 이런 회개한 일이 생길 수 있구나를 제가 느끼게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진짜 일본 괴담집을 많이 봅니다. 일본 괴담. 특수하게 열차 쪽으로만. 왜냐하면 저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한국 말고 또 있을지 모르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계속 찾아보거든요. 근데 일본의 모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는 약간 닮아 있는데 그쪽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헛고생을 한 때는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강릉 쪽에 있는 데가 또 많은 데가 많다 보니까 놀러도 갈 겸 일도 할 겸 해서 올라갔었어요. 낮에는 평범하게 그냥 열차 타고 올라갔었고 주말에 이제 신나게 놀았죠. 신나게 놀면서 업무는 이미 벌써 다 끝내놓고 신나게 놀다가 술이 좀 거하게 취했었죠. 근데 저는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맨정신을 유지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혀는 좀 꼬일지언정 엔간해서는 사고 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날 부산으로 가는 막차가 한 대 있었는데 SRT를 본래는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빠른 거는 전부 다 갈아타야 돼요. 뭐 대전에서 갈아타든가 아니면 대구에서 갈아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직행으로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없으면 뭐 내일 아침에 뭐 타지 이 생각했는데 열차 앱을 계속 새로 고치는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직행으로. 네. 그 느리다는 그 무궁화호. 근데 무궁화호도 좀 타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타고 내려가도. 그러다 술을 먹어서 더 과한 상태. 그래 그냥 예매하고 제가 이제 열차에 가서 타려고 하는데 탈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시간대에 일요일 밤에 열차역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추운 날도 아니고. 보통은 15분만 있으면 열차가 한 대 또 들어올 건데 그럼 분명 가족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친구분들 이렇게 있을 건데 진짜로 조용해요. 스피커에 나오는 음성 메시지 빼고는 뭐랄까 아포칼립스 세상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정막해 너무 조용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모텔 방 잡아놓고 그냥 한 잔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음날 또 할 일도 있고 해서 일단 열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분명히 제가 탈 때는 이게 직행 열차라서 중간에 정차하는 열차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좌석이 다 사람들이 구매한 줄 알고 다 예매가 된 거니까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 탔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른 열차 칸에는 사람 많은데 왜 내가 탄 자리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누군가가 열차를 예매했기 때문에 자리가 다 선점이 돼 있다는 소리인데
왜 출발할 때까지 아무도 안 탔냐 이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텔레비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누가 열차 예매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렇게 행위를 많이 한다 하길래 아 그런가 보다. 네. 뭐 사람 없으면 좋지 조용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열차역으로 한번 쭉 내려오다가 한 30분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잠이 올 상황이 아닌데 술을 아무리 먹었대도 저는 잠 잘 안 되거든요. 술 먹으면 도리어 잠을 깨요 저는. 깨야 되는데 잠이 와요. 안 감으려 해도 계속 강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간적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버렸어요. 근데 자고 눈을 딱 뜨니까 갑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로 이상 때문에 잠시 이 열차가 서 있는다는 거예요. 예. 10분간 대기 시간을 가져주셔야 된다. 근데 내가 한국 열차를 그래 오래 타봤지만 그런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또 10분을 또 잤죠.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눈 딱 뜨니까 갑자기 열차 안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분명히 아까 내가 탈 때 사람 있는 걸 봤는데. 예. 그리고 중간에 열차 과목밖에 안 썼어요. 앱을 보니까 열차가 연착 때문에 그거 한 번 딱 쓴 그게 뜨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 열차가 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 뭐지? 그러니까 내가 취했나? 아닌데 아무리 취해서도 내가 눈봉사 아닌 이상 봤을 건데. 그러고 사람이 또 조금만 뒤척여도 소리가 날 건데 네. 내 혼자 있었다는 느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지? 뭐지 하다가 아유 뭐 그냥 내가 정신을 놨는 것 같다. 너무 많이 열심히 놀아서. 그래서 부산에 다 와갈 쯤이었어요 당시. 예. 다 와갈 때쯤 잠을 깼어요. 내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내 옆좌석은 비어 있었지만은 그 옆에 좌석에는 애들도 있었고 아줌마 아저씨도 엄청 많거든요. 많이 시끄러웠단 말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어폰 가지고 노이즈캔슬 켜가지고 잤다니까요. 시끄러워서. 그런데 분명히 눈을 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꿈을 꿨나? 아닌데 꿈 꿀 리가 없는데 이런 꿈을 왜 꿨으면 뭐 열차에서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잠시 서 있었던 건 맞거든요. 딱 10분이나 정확히 10분. 그 이제 부산 내려왔을 때쯤 돼가지고 또 눈을 다시 떴어요. 네. 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쳤나 드디어. 드디어 내가 맛이 갔나? 아닌데 해서 제가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놓고 당시에도 이제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30분 남았었거든요. 열차가 많이 안 느리니까. 그래서 내가 미친 거면 녹음이 돼 있을 것이고 안 미친 거면 아무 소리도 녹음이 안 됐을 거다. 아, 예. 그래서 폰에 녹음기를 켜놓고 잤어요 그냥. 일단 내릴 준비만 해놓고. 네. 확실히 술이 좀 다 깨가 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녹음기를 켜놓고 살짝 잠들었어요. 이어폰에 음악 켜놓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고 있어도 한쪽 귀에다가 이어폰을 빼놓고 잤기 때문에 한쪽 귀로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부산역 이렇게 하잖아요. 부산역에서 이제 다 왔다고 내릴 준비하라고 방송이 나오길래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일단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예. 부산역 앞에 있는 공장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휴대폰 녹음된 걸 들어봤어요. 웃음소리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막 웃는 소리가 계속 합쳐져요. 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제 기획사에는 좀 노부부였는데 네. 아이를 한 명 안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기획을 한다면. 근데 그 사람들 목소리를 내가 잠자기 전에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살짝 기획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녹음기에 가까운 사람이 녹음이 됐으니까 뭐 저 아저씨는 안 내리는갑다. 아직 더 살 수 있는가 보네 이러면서 이게 녹음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내가 녹음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들려주려고 켜니까 파일이 없네. 분명히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예. 이래갖고 봤는데 내가 이거를 개꿈이냐 아니면은 예지몽 같은 거냐 하니까 하는 말이 예지몽은 아니고 아마 이 사람들도 제 지인분들 내 피셜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윗동네에 있는 귀신분들이 열차에 타고 온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내려와서 어딘가를 가든가 뭐 저승을 가든가 하겠죠. 근데 부산이 저승이라는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근데 그런 경우를 한 번 당해보고 또 두 번 당해보고 세 번까지 당해봤어요 제가. KTX를 타든 SRT를 타든 무궁화를 타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열차를 타기 싫어요 지금도. 그런 사건이 꿈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꼭 며칠 안에 사고가 나. 예. 뭐 지하철 타려고 들어간 입구 있지 않습니까? 계단 쪽.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르거나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피뜨기 됩니다 진짜. 지하철역들은 계단이 워낙 높다 보니. 오케이, 그럼요. 떼굴떼굴 하다 보니까 그때 안면도 몇 번 꿈매본 적 있었고 코도 한번 뽑아본 적 있었고 내가 싸움질하다가 그랬으면 덜 억울하겠는데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에요. 누가 민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한 번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부산 부전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육교가 있었어요. 그 육교에서 제가 건들려고 예. 올라갔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예. 그때가 새벽 2시였어요. 뭐지 내가 아니 오늘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러지? 하는데 갑자기 필름이 끊어졌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행인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넘어져서 약한 내진탕을 당했어요. 내가 그래갖고 보통 그래 뒤로 넘어져서 죽는 게 정상인데 안 죽는 게 보면 나도 용해요. 그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열차를 타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을 안 감아요. 깜빡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잠을 자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를 안 해요. 지금도. 예.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보기보다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뭐 그런 괴담이 있다 아닙니까? 이름 모를 역에서 내린 분들이 네. 또는 이름 모를 역에 내리기 차장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라. 니는 살았으니까 빨리 내려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는지 아니 그냥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되는데 예. 근데 이 현상을 제가 제 친구랑 한번 놀러 갈 때도 겪어봤어요. 제 친구는 안 보이더래요. 왜냐면 나만 본 것 같아. 제 친구는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열차에 아무도 없었어요. 내 친구랑 나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징어 씹어 먹으면서 놀러 가는 쪽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잠깐만 사람이 안 탔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생겨요.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야 봐봐 사람 많지 않으니까 시끄럽다라니까. 익명아 뭔 개소리를 했었노 하면서 이 술 취했나 이러면서 아니 사람 만나라니까 뭐가 있는데 아무도 없구만 이러는 거예요. 난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술 취했나? 아닌데 꿈 아닌데. 왜냐면 그날 약속 때문에 술을 일부러 안 먹었단 말이에요. 한 며칠 동안 올라가서 신나게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술도 안 취했는데 왜 헛게 보이냐 이거지. 내 친구도 하는 말이 일단 올라가자. 나는 일단은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뭔 무서운 소리를 하노 여기서. 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면은 우리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가 아닌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냐. 열차에서 사고 날 확률이나 이런 게 뭐 솔직한 말로 손에 꼽히긴 하는데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은 진짜 사고 난다는 얘기를 자기 들었대요. 난 여태까지 그걸로 연관을 안 시키려 했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열차를 안 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근무하는 직장 쪽으로 그런 현상을 몇 번 봤어요. 또 마을버스, 일반 버스, 또 시외버스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지금.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열차는 가급적이면 안 타고 시외버스나 이런 것도 웬만하면 안 타죠. 특히 지하철 더더욱. 이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갔어. 제가 이제 기묘하네. 혹시라도 이런 경우를 한번 당해보시거나 그런 일이 본인이 당한 것 같다 싶으면요. 그냥 못 들은 척, 못 본 척, 눈 감고 자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안 그러면 100% 나중에 사고 나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뭔가 여기를 타파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무시하면 자동으로 좀 풀리는 그런 느낌. 무시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겼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제가 제 지인분들, 그러니까 지인이라 하면 뭐 몇 명 무당이고 이런 분들인데 네. 그런 현상을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 이한테 말 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절대로 대답하지 마라. 딸려간다고. 그런데 그런 걸 네가 봤다 하더라도 귀신도 똑같지만은 그냥 못 본 척하면 된다.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되는데 괜히 혼잣말로 아까 사람 없었는데 지금 사람 왔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아야들이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스럼 만들지 마. 그러니까 더더욱 타기 싫대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어느 순간은 일반 동네 버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는 좀 그런 좀 기묘한 느낌의 괴담이라든지 현상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저희 또 시들무 참여했던 분 중에서 저승열차 사건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듣긴 들었는데 저하고 너무 얘기가 틀리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경험했던 내용 자체가 없는 열차가 직원들한테 보이는 거죠. 도착했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정상적으로 타고 가는데 분명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사람들이 순간이동해서 온 것처럼 마음 전에 지금까지도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게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래도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그런 것에서 이런 영적인 현상 비슷한 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익명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익명님 이야기가 굉장히 기묘한 느낌이네요, 이거? 저도 기묘해요. 기묘한 경험담을 또 잘 풀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이런 기묘한 느낌이든 아니면 또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든 편안하게 찾아와만 주세요. 예.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저는 그 저승열차 사건 아마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연도 굉장히 또 생각이 나네요.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익명님이 이번 이야기를 듣고도 돌비 저승열차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친구분께서 이사를 간 집이 또 굉장히 무서운 집이었어요. 네, 그쵸. 네, 집에서는 가장 편안해야 되고 아무런 그럼요. 그런 무서운 게 없어야 하는 곳에서 겪는 무서운 이야기는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겪기 싫은 그 정도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이십니다. 김폭스예요. 오늘 이야기도 지인의 사연인데요. 오늘도 이 국룰에 따라 이 사연의 주인공 이름을 똘비로 지칭하겠습니다. 그거 국룰은 아닌데 어느덧 대부분 그냥 귀찮으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똘비님, 혹시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살면서 뭐 이런 질문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연의 주인공인 똘비는 좀 신선한 대답을 저에게 들려줬었어요. 예? 이 똘비가 저랑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네. 고등학교 시절에 똘비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기에 그림자도 있는 거 아니냐? 맞죠? 네. 그래서 신이 있기에 귀신도 존재한다. 난 신의 존재를 믿으니 귀신도 있다고 믿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넌 귀신을 본 적이 있냐? 없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있다고 믿지만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이 똘비가 이사간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뒤 저에게 들려주었던 사연입니다. 똘비가 제대한 이후에 똘비네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똘비네는 10년 넘게 반지하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이 좋아져서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 똘비네가 계약한 집이 빌라였는데, 그 똘비네가 이사를 가게 될 그 집, 그 빌라 건물이 터가 굉장히 센 곳이다라는, 그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었는데, 터가 센 곳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 대체로 안 좋은 기운이 모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똘비네가 이사를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일들 중에 그 건물 3층에 살던 신혼부부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됐고, 예. 건강하시던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지셨대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이사를 오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다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터가 세서 그랬는지 그냥 우연이었는지 밝혀낼 수는 없었죠. 또 똘비네 가족에게는 터가 세다는 소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똘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있기에 귀신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신앙심이 깊은 친구였고, 똘비네 가족들 역시 신앙심이 엄청 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터가 센 곳이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막 믿지도 않았고, 뭐 이사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다치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었던 거를 목격을 했지만 단지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하면서 웃어 넘겼다고 해요. 근데 이 똘비는 이사를 간 그 첫날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에 살던 집에서는 집안에서 가족 이외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기척 같은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사 온 이 집에서는 낯선 시선과 인기척이 막 느껴지더래요.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집에서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막 물 마시러 갈 때 괜히 막 귀가 싸늘해지고 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화장실 불 끄자마자 막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고, 또 저는 혼자 있을 때 이상하면은 막 나와라, 너 어디 있는지 안다, 막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막 이렇게 말도 해보고. 예. 네, 그래서 저도 똘비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똘비가 전에 살던 집에서는 그런 느낌을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똘비와 그 부모님의 신앙심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학창시절에 저도 그 친구네 놀러 가면 굉장히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집에서 잘 때 무섭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터가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스한 곳에서 살던 똘비가 이사 온 이후 이상한 느낌을 자꾸 받게 되니까 좀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무드등을 잔뜩 사다가 막 거실, 화장실 앞 막 이렇게 놓고 틀어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밝아지니까 좀 괜찮더랍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서 똘비가 정말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게 되거든요. 정말 뜬금없었대요. 뭐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고3 이후로 한 번도 눌린 적 없던 가위에 눌리게 되니까 당황스럽긴 했는데 무섭지는 않대요. 원래 뭐 가위에 눌렸을 때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고, 그냥 움직여지지는 않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위급한 상황이다 라는 느낌이 들면서 조급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것뿐이지 귀신의 그림자도 못 보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뭐 이번에도 뭐 여느 때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지 싶어서 가만히 가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 그림자가 휙휙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가위를 눌려도 눈동자는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을 쓱 바라봤는데 사람 형태를 한 검은색 물체가 침대 바로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래요. 네, 마치 탈춤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 손을 옆으로 접었다 폈다 막 휘적거리고 방방 뛰어다니면서요. 게다가 분명 검은색 물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시커먼 그림자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마치 똘비를 내려다보면서 막 미친 듯이 웃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었대요. 근데 이제 똘비가 친구들과 나눴던 무서운 이야기 중에 웃거나 춤을 추는 귀신은 정말 위험한 귀신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대요. 귀신이 웃고 있는 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걸 성공했다, 그 기쁨에 웃는 거다라는 걸 수도 있고, 또 귀신이 춤을 추는 건 이 무당을 조롱하면서 무당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소름이 끼치더랍니다. 아, 어쩌지 막 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데 이 검은색 물체가 덩실덩실 계속 춤을 추면서 점점 똘비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제 바로 똘비 옆에 서서 더 격렬하고 신나게 춤을 추더래요. 이게 겁에 질린 똘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반사적으로 이 개샥 쌍욕을 막 내뱉으면서 주먹을 있는 힘껏 휘둘렀대요. 근데 무언가 맞는 느낌은 전혀 나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가위가 딱 풀리면서 검은색 물체는 연기처럼 흩어지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이렇게 무서운 가위를 눌린 건 살면서 처음이었기에 뭐 정신이 없었대요. 뭐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귀신이라고 느껴지는 존재를 처음으로 보게 된 거니까 두렵고, 이게 꿈이든 가위든 이 두려움은 계속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거 몸이 허해서 그렇다, 이거 환상을 본 거다 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또 부모님한테 말을 해봤자 믿지도 않으실 것 같고 꿈이다 하고 말 것 같아서 말도 안 했는데, 이제 무서운 감정을 떨쳐내려고 그냥 게임을 하면서 그 하루를 지새웠대요. 다행히 또 다음날은 쉬는 날이었으니까 마음 놓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저녁이 되었는데 이 똘비가 오랜만에 친구인 현준이라는 친구를 이제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똘비가 문득 전날 밤 겪었던 그 가위 눌림의 얘기를 했는데,
현준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똘비한테 그러더래요. 야, 똘비야, 귀신은 없어. 이 현준이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친구였거든요. 오, 강력하네. 네. 그러면서 현준이가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가는데, 예. 야, 똘비야, 가위 눌릴 때 그 보는 귀신들은 다 네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넌 귀신을 믿는다고 했잖아. 공포물 좋아하고 뭐 그래서 무의식 중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그 귀신들을 만들어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똘비는 얘 이런 새끼였지. 그래서 어차피 또 이 귀신 얘기를 더 해봤자 또 이상한 논쟁으로 번질 것 같아가지고 대충 알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현준이가 예. 너 루시드 드림 알지? 자각몽. 갑자기 이렇게 운을 띄우더랍니다. 이 현준이가 영화 인셉션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난 뒤에 이 자각몽에 꽂혀있던 상태였어요. 관심이 많은 만큼의 그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정도로 자각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현준이가 똘비한테 가위 눌릴 때 자각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야, 일부러 가위를 눌리게 해서 자각몽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야, 똘비야, 너 만약에 또 가위 눌리면은 한번 도전해봐. 뭐 이러면서 이 자각몽에 대해서 막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뭐 이 똘비는 뭐 루시드 드림인지 자각몽인지 뭐 이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었던 터라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근데 당장 어제 겪었던 그 가위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고 막 집중도 안 되더래요. 네. 근데 현준이가 하는 말 중에 이상하게 그 유독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똘비야, 이 자각몽에 들어갈 때 이명이 들린대. 이때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이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은 이 자각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가위에 눌린다? 이 귀신을 보기도 한대. 근데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바로 자각몽 진입하는 거야. 물론 이 뭐 현준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정보가 정확한 건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 말만은 뚜렷하게 계속 뇌리에 박혔대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똘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새로운 집에 적응해서 평온한 생활을 이어갔대요. 이 무드등 덕분인지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덜 무섭고 또 이 당시에 똘비가 연애를 시작하게 돼서 매일 행복한 꿈만 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 똘비가 여자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멀리 다녀온 날이었는데 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인지 집에 와서 씻고 눕자마자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대요. 이제 잘 자고 있다가 이 느닷없이 눈이 딱 떠졌는데 뭐 방 안은 고요하고 뭐 살짝 열린 창문 너머를 보니까 뭐 아직 어둡고 해서 똘비가 새벽이구나 더 자야겠다 하면서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예. 삐 하고 이명 소리가 들렸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대요. 그 순간 이제 그 자각몽에 들어갈 때 이명이 들린다는 현준이의 말이 딱 떠오른 거죠. 똘비는 눈을 딱 감은 채 자각몽인가? 자각몽은 어떤 걸까? 꿈속에서 난 뭘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좀 이왕 들어가게 된 거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뇌리에 박혔던 현준이의 말이 떠오른 거죠. 초보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 이명이 들릴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 두려움이 지속되면 가위에 눌린다.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 때문인지 몇 달 전에 눌렸던 그 가위 눌렸던 기억이 막 떠올랐대요.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웃었던 그 검은색 물체, 그 물체를 떠올리는 순간 그 삐 하던 이명이 딱 멈추더니 히 하면서 딱딱 끊어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가위 눌렸네. 역시나 몸이 또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똘비는 억울했대요. 자각몽을 시도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이명이 들렸으며 하필 또 그 순간에 두려웠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래서 이 억울해하면서도 똘비는 가위를 풀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몇 달 전에 눌렸던 가위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똘비가 가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검색을 하고 알아봤던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인다, 호흡에 집중한다, 기침한다, 얼굴을 찡그린다, 의지가 되는 존재를 떠올린다 뭐 등등의 그런 방법들을 떠올리며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발 아래쪽에서 시선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누가 자기 발 아래쪽에 서서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막 들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계속 가위를 풀었어야 됐는데 똘비가 하는 말이 눈을 안 뜰 수가 없었더래요. 뭐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져서요. 그 시선의 정체를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존 본능에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눈동자를 천천히 밑으로 내리면서 시선이 느껴졌던 발 아래쪽을 확인해 봤대요.
이 원래 누운 상태로 고개를 들어 발 아래쪽을 보면 스탠드 옷걸이가 보여야 하는데 그 옷걸이가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또 서 있더래요. 오. 근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검은색 그림자 같은 형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체가 점차 뚜렷해지더랍니다. 후드라고 할까요? 그 중세시대 마법사들이 막 주로 쓰는 그런 후드 있잖아요. 알죠. 얼굴 네. 잘 안 보이는 거. 네네. 그 막 외국 사신들이 주로 입는 그 검은색 후드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창백한 피부의 외국인이었고 이 조커처럼 이제 입술이 길게 찢어진 상태였고 눈은 후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는 게 그 존재를 발견한 순간부터 눈동자도 움직여지지 않았대요. 돌비가 하는 말에 이 진짜 무서운 상황, 두려운 존재를 마주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문을 외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문을 막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는데 귀신이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웃으면서 끊어가면서 비웃듯이 웃으면서 마치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막 속삭이는데 예. 돌비는 그 존재가 뭘 하는지 알 것 같았대요. 그 수상한 존재가 지금 돌비가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는 기도문을 거꾸로 외우고 있다. 아. 네, 그게 막 속삭거리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도 못 하겠더랍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멈추니까 합장하고 있던 귀신이 씩 웃으면서 왜 멈춰? 왜 멈춰? 왜 멈춰? 이렇게 놀리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게 겁에 질리니까 가위를 푸는 방법도 시도를 못 하겠고 네. 그냥 소리를 질러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이제 엄마를 불러야겠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위에 눌리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뭔가 나와도 엄마 이렇게 소리가 새는 분명 돌비는 크게 외치지만 계속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돌비가 소리를 지르려고 행동을 하면은 그 존재가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이 섬뜩해가지고 순간 소리 내려던 걸 멈추니까 그 존재가 다가오던 걸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또 소리를 내니까 다가오고 멈추니까 또 멈추고 돌비가 충격을 먹고 이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라면서 또 미친 듯이 웃어대더랍니다. 이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대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대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다시 엄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그 존재가 점점 다가오더니 이내 그 침대를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존재의 손이 무릎을 살포시 붙잡았는데 그 무릎에서부터 싸늘한 기운이 막 느껴지더래요. 그 순간에 이제 소름이 돋고 진짜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막 써서 몸을 딱 일으켰는데 그 순간 가위가 딱 풀리더래요.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도를 켜고 방문을 열고 나갔대요. 근데 똘비 어머니가 늘 거실에서 주무시거든요. 이 소파와 TV 사이에서 이불을 펴고 주무시는데 오늘도 어머니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이게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혼자는 못 자겠고 그래서 똘비는 하는 수 없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어머니 옆에 딱 누워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또 드렸대요. 이건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제 어머니는 너 일하고 막 연애하고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서 닭백숙을 일주일 내내 해주시더랍니다. 이 똘비는 신과 귀신을 믿지만 귀신을 봤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체력 관리와 또 일과 연애를 하면서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했대요. 신기하게도 예. 이 신앙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체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인지 뭐 악몽을 꾼다거나 가위에 눌리는 일은 없었대요.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 뒤였나? 그동안 이 똘비가 출장을 자주 다녀오고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밤잠을 막 설쳐가면서 일만 계속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난 날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 밥 먹어야지 하시면서 반겨주시더래요. 근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밥 생각도 없고 나 그냥 안 먹고 잘래 라고 말하니까 또 어머니가 왜 많이 피곤해? 밥 조금이라도 먹지 라고 하시면서 방문 앞까지 따라오셨대요. 근데 똘비는 진짜 차가운 소리로 엄마 나 진짜 그냥 쉬고 싶어 나 냅둬 하고 어머니 돌려보내고 곧바로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대요. 근데 뭔가 쎄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가위 눌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해서 핸드폰으로 노래도 틀고 방불도 켜놓고 자자 해서 불도 안 끄고 예.
눈을 감고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신께 기도도 드리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삐 하는 이명이 다시 들리더랍니다. 또 다시 가위에 눌리고 싶지 않아서 이 똘비는 최대한 생각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 말만 반복적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계속 되뇌었대요. 진짜 정말 간절하게 세상에서 대학 그 시험 봤을 때만큼의 간절함을 갖고 이제 반복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이명이 툭 하고 멈추더래요. 소리도 안 들리고 시선도 안 느껴지고 분명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래요. 괜히 이 순간에 겁을 먹었다가 또 과위에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손가락부터 이제 움직여 봤답니다. 되네. 손가락이 까딱거려지고 심지어 주먹까지 쥐어지더래요. 그래서 발가락도 움직여 보니까 된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여지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났다. 과위 안 눌렸다. 이렇게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면서 눈을 떴는데 다행히 방 안에는 다른 존재는 없었고 핸드폰을 보니까 저절로 꺼진 것 같았고 방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진짜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과위 눌릴 뻔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이상하더래요. 이 거실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이게 그 노을처럼 따스한 빛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눈에 어떤 필터를 씌운 것 마냥 거실이 그냥 주황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더래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네, 그냥 전체가 꿈에서 보면은 회색 화면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황빛 화면이 됐더래요. 보시면은 어머니가 TV와 소파 사이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신데 그 어머니 옆에 있는 기다란 소파에서 낯선 사람 6명이 나란히 앉아있더래요. 딱 보자마자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다들 자는 시간에 가족들 말고 누군가가 자기 집 소파에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똘비가 나오니까 똘비를 쓱 고개를 돌려서 똘비를 바라보더래요. 근데 그 존재들을 보는 순간 저 존재들이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할 것만 같았고 또 머릿속에서 한편으로는 귀신을 봤으면 모르는 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막 맴돌았답니다. 똘비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기에 그 존재들을 못 본 척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방에서 나와 이제 과자나 먹어야겠다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소파 쪽을 향해 걸어갔대요. 보시면 소파 옆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똘비네가 과자 같은 간식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자를 먹으러 가는 척 걸어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 존재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검은색 형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습이었고 다 아는 얼굴이었대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똘비가 살면서 미워했던 또 증오했던 실망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그 존재들은 이제 똘비를 보면서 이 상황이 막 재밌다는 듯이 소리 없이 막 웃고 있더래요. 입만 벌린 채로. 이게 무서운데 모르는 척을 해야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하는 척 고개를 또 돌리고 계속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이어갔답니다. 그렇게 딱 어머니와 소파 사이를 지나게 됐을 때 이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 그 존재가 목에 옛날 사빈기 같은 거를 걸고 있었는데 그걸 쓱 들면서 똘비를 찍으려고 하더래요. 똘비가 그 순간 이거 사진 찍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계속 걸음을 이어가는데 베란다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뒤에서 아니다. 그냥 이 여자를 찍을까? 이런 말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울컥하는 감정이 막 들어서 이제 곧바로 뒤를 돌아서 꺼지라고 이 새끼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나가 씨발. 야, 너 그거 내려놔. 진짜 이 새끼 쳤나 그러면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똘비가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로 못된 말들을 막 분노에 찬 상태로 내뱉었대요. 그러자 그 6명의 존재들이 그런 똘비의 모습이 너무 재밌다는 듯이 막 박수도 치고 배꼽까지 잡으면서 막 웃어대더랍니다. 근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소리를 크게 키워서 뭘 웃어? 나가라고! 나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6명이 웃던 걸 동시에 딱 멈추고 서로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교환한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러면서 똘비를 계속 바라본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제 가운데 그 사진기를 들고 있던 그 존재가 이 똘비가 가장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던 친구, 이제는 연락을 안 하는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이 사진기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로 아깝네 하면서 피식이 굳더랍니다. 그 말과 함께 그 존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란히 현관문 쪽으로 향했고, 똘비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서 현관으로 향하는 그 존재들에게 계속 욕을 했대요. 계속 멈추지 않고. 이제 그 존재들이 계속 입맛을 다시면서 똘비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똘비는 계속 뭘 보냐고 꺼지라고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쳤대요. 그렇게 그 존재들이 전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똘비가 현관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눈을 깜빡였는데 딱 감았다 뜨는 순간 천장이 보이더래요. 뭐야? 꿈인가?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데? 심장은 여전히 흥분된 채로 빠르게 뛰고 있고 막 식은땀 계속 나고 있고 이 소리를 지른 후에 느껴지는 목의 통증도 여전했고 이게 꿈이면 이게 다 느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당황하고 막 생각하고 있다가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대요. 근데 거실은 어두웠고 불러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자다가 깨신 목소리로 엄마 어제부터 할머니 댁에서 며칠 있겠다고 했잖아. 지금 할머니 간호하는 중이니까 내일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분명 똘비가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반겨주셨잖아요. 똘비는 밥 먹고 자라는 그 엄마의 말을 거절했던 순간에 느껴졌던 그 죄송함까지 여전히 기억하는데 똘비가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마음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 아침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할머니네 가려고 짐을 챙기시던 모습이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이 집에는 똘비만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집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PC방으로 무작정 뛰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24시간 사람이 깨어있을 만한 장소가 PC방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PC방에 가서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상한 거는 집이 좀 포근해진 기분이 들었대요. 전에 살던 반지하 집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6명의 존재를 똘비가 내쫓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날 이후로 밤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느껴지던 시선이나 인기척 그런 것도 안 느껴졌고 7년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7년 정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시선이나 인기척 이런 건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날 이후로 가위도 눌리지 않았고 악몽을 꿔도 이제는 공룡, 좀비 이런 거에 쫓기는 정도이지 귀신은 또 나오질 않았대요. 이 이야기가 그 친구가 일을 겪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시들몽 참여하려고 정확하게 다시 기억을 해보려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마지막에 겪었던 일이 가위였는지 악몽이었는지 아니면은 현준이가 말했던 자각몽이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 잠들기 전에 만났던 어머니의 정체가 귀신이었을까 싶다가도 아니다. 이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거다 라면서 그냥 마무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살면서 처음으로 본 귀신이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똘비는 이제 그때 너무 피곤한 상태였고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조금 이제 신기한 일이 있다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건데 똘비가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던 날 있잖아요. 할머니 집에 있다고. 근데 그 다음날이었나? 어머니가 장을 보시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실 뻔했대요. 근데 정말 차량이 어머니 앞으로 지나갔고 어머니는 넘어져가지고 그냥 들키신 정도? 바닥에? 이 정도로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 너가 내쫓아서 그 어머니 사진 안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한 번 믿으면 자기는 계속 믿을 것 같아서 그냥 신이 도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똘비한테 물었어요. 똘비야 그러면 너 지금도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똘비가 신이 있기에 귀신이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귀신은 없다고 믿고 싶다. 그러면서 픽 묻더니 복수야 내가 신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 그러면 귀신도 내 눈에 안 보여야겠지?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할래. 그게 내 정신건강에 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끝내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폭수님 어마무시한 분이구만. 아닙니다. 이야,
그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와, 이분은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잠시 아닙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 볼까가 없네요. 김폭스님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폭스님께서는 스님이 아닙니다. 이분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뒤에 닉네임이 이제 숫자로 끝이 나기 때문에 제가 님자랑 네네. 항상 붙여서 이제 스님이 아니시고 일반 또 참여자 분이신데 와 역시 사실상 가위눌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무섭거나 몰입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와 이거는 근데 김폭스님을 이길 수가 없네요. 예, 좋습니다 제가. 예, 앞으로도 정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야, 김폭스님의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 가위눌림이나 꿈 이야기나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흥미를 갖기가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도 이야기였지만, 폭스님께서 정말 잘 살려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말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